안녕하세요. 데이터 문제 해결 및 실습 8조 정승원 원인형 팀의 발표를 맡은 원인형입니다. 저희는 데이콘에서 주최하는 2023 전력 사용량 예측 AI 경진대회를 주제로 3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진대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중간 발표 내용, 중간 발표 이후 추가된 진행 상황과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진대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일단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 전력 사용량 예측 AI 경진대회이고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하면 전력 사용량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 발굴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중간 발표 내용 소개입니다. EDA 피처 분석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의 컬럼은 기온, 풍속, 습도, 연면적, 냉방면적과 건물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화면의 첫 번째 그래프는 일별 전력 사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전력 사용량을 나타내는데요. 6월부터 8월은 여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력 사용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이라서 전력 사용량이 평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래프가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건물별 전력 사용량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대학교이며 가장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곳은 아파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피처 스케일링, 추가 데이터 사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처리의 경우 데이터의 대부분이 넌값인 컬럼들은 모두 제외했으며 최종적으로 건물 번호, 일시, 기온, 풍속, 습도의 컬럼만 남겼습니다. 또 0.005%도 되지 않는 결측치를 가진 풍속과 습도의 경우 0으로 결측치를 채웁니다. 일시 컬럼의 경우 판다스의 toDateTime 메서드를 사용하여 dateTime 데이터 타입으로 바꾼 후 인덱스로 사용했고요. 건물 번호의 경우 제공된 데이터셋 중 건물 유형 데이터와 멀지시켜 어떤 유형의 건물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건물 유형 데이터는 원화 인코딩을 사용하여 수치형 변수로 바꾸어졌고요. 건물 유형 컬럼은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스케일링은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 진행 상황 및 계획, 모델 선정 및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결과를 얻은 베이스라인은 XGBoost와 LSTM인데요. XGBoost에서는 퍼블릭에서 59.633, 프라이빗이 60.749이고 LSTM에서는 퍼블릭에 70.584, 프라이빗에 69.178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스메이프입니다. 다음은 추후 성능 향상 계획입니다. 추후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가장 높은 모델을 선정한 후 그 모델에 대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시켜 최종 결과를 얻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발표 내용이었고요. 이제 중간 발표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DA의 경우 트레인 테스트에 있는 건물 번호 데이터와 건물 정보 데이터를 멀지하여 데이터셋을 형성하고 결측치가 존재하는 습도 및 풍속 데이터를 판다스의 인터포레이트 함수를 이용하여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타임 컬럼에 존재하는 월, 일, 시간을 서로 분리해줍니다. 전력 사용량은 이전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말에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일 컬럼을 새로 생성합니다. 우리 데이터는 6월에서 8월까지의 데이터이므로 전력 사용량이 해당 날짜가 얼마나 더운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트레인 테스트에 존재하는 템퍼레처 컬럼을 이용하여 날짜별로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소 기온, 그리고 최고 기온 마이너스 최소 기온으로 온도 범위 피처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의 피처는 리더보드 3위를 하신 킹강희님의 EDA 코드를 참고했습니다. 각 건물별로 공휴일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공휴일 피처를 만들어 공휴일이면 1 아니면 0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건물 중 할인마트, 백화점, 그리고 아울렛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휴무일 피처를 새롭게 만들어 추가해 주었습니다. 또 기온이 26도가 넘어갔을 때 사용한 전력 사용량을 누적시킨 값인 냉방도일이라는 피처를 새로 만들어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으로 불쾌지수 및 체감온도 변수를 추가하여 최종 데이터셋을 완성하는데요. 여기서 값 산출은 불쾌지수, 체감온도를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산출합니다.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을 위해 범주형 변수인 건물정보 피처를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하여 수치형으로 변환해줍니다. 평가 매트릭은 스메이프입니다. 첫 번째 모델로 XG 부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서미션의 결과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퍼블릭에서 56.380, 프라이빗에서 57.529입니다. 두 번째 모델로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이때 레이어 수는 2, 히든딤 수는 순서대로 128, 256, 512, 1024로 주었으며 드롭아웃은 0.1로 설정했습니다. D모델은 데이터의 차원인 40으로 N헤드의 수는 10으로 설정합니다. 학습률은 0.0001로 설정했으며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했고 F치는 모두 5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 각각의 결과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히든님이 128일 때 퍼블릭 21.393, 프라이빗 21.156, 히든님이 256일 때 퍼블릭 17.030, 프라이빗 17.166, 히든님이 512일 때 퍼블릭 21.037, 프라이빗 21.174, 히든님이 1024일 때 퍼블릭 15.781, 프라이빗 15.940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모델로는 LSTM을 사용하였는데요. 히든님 수는 아까와 동일하게 각각 128, 256, 512, 1024의 히든님을 주었으며 학습률은 0.001, 드롭아웃은 0.3으로 설정했습니다. 옵티마이즈는 아담을 사용하였고 얘는 또 각각 에포크는 50으로 설정했습니다. LSTM 모델의 각각 결과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히든님이 128일 때 퍼블릭 8.951, 프라이빗 9.635, 히든님이 256일 때 퍼블릭 7.357, 프라이빗 8.296, 히든님이 512일 때 퍼블릭에서 7.260, 프라이빗 8.221, 마지막으로 히든님이 1024일 때 퍼블릭에서 7.057, 프라이빗에서 7.922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보드 결과입니다. 트레인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은 히든님이 1024인 LSTM 모델이었고 해당 모델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진행시켜 아래와 같은 최종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모델의 결과는 퍼블릭에서 5.902, 프라이빗 7.19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경진대회가 끝나서 프라이빗에선 나오지 않고 퍼블릭 기준으로 103등, 즉 상위 7.2%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배웠던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점검 발표를 할 때 사용한 모델의 성능이 딱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파생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조사했었습니다. 또 리더보드 순위에 있는 분의 코드를 참고하며 최종 전처리 결과를 얻고 모델 학습을 진행시켰더니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AI 모델 설계 시 모델의 선정 이전에 전처리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점인데요.
아쉬웠던 점은 제가 선정한 모델들이 대부분 딥러닝 모델이었다는 점입니다. 딥러닝 모델의 특성상 학습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로 인해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시켜 이번 경진대회의 순위를 더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입니다. 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